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입법청문회 한다고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잖아요. 이 청원 관련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?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탄핵 청원 내용과 일치한다.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오범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140만 다 되는 사람 중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네.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있다 하더라도 조선노동당 이중되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어제 그 법사위 회의장에 막 웃음이 터졌어요. 이 말이 나올 때 기자분들도 다 너무 웃으시고 저도 황당해서. 너무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는데 국민의힘이 원내 전략이 너무 없다. 아무 그 전략도 안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? 세상에 그 과거에 무슨 뭐 그 저기 공안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해서 설득이 될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어제도 와서 우르르 오셔가지고 또 갑자기 또 나가시고 그렇죠. 나가 퇴장. 우르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원내 전략이신지 저는 참 원내 전략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청문회가 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나요?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. 하나는 최혜병 특검법에서 들어있는 지금 청원하신 분이 5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1번이 최혜병의 순직과 관련된 수사 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분노를 적어주셨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7월 19일 날 아마 집중적으로 새롭게 보도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이종호 씨도 불렀거든요.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 새롭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규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있잖아요.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뭐 그런 주가 조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26일 날 집중적으로 청문회 할 예정입니다.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나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이게 위법이니까 그 주장입니다. 그분들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?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뭐 소환을 검토만 하고 있다, 뭐 검토하고 있다, 소환한다, 뭐 어쩐다 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소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이름을 검찰청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. 아마 이 국회 청문회도 탄핵 관련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. 다만 뭐 저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도 천명하셨다시피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은 출석해야 하고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출석을 안 하면 딱 떨어지는 온 국민이 그 바라보고 있는 죄에 해당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.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. 만약에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우리 박은정 전 검사시고 지금 의원이신데 어떤 질의를 하고 싶으세요? 두 가지죠. 하나는 이 이종호 블랙 펄 인버스먼트 이 사람하고의 관계 구명 로비를 받았는지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그래서 대통령 경로로 이어진 것이 맞는지 뭔가 아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명품백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창준 미국 연방 하원 의원,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뭐 임명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았는지 그 청탁을 민간인 신분이잖아요. 대통령의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라면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알선수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고발을 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신문을 할 생각입니다. 꼭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희망합니다.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건익이 뭐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저는 들었어요. 그 뭐 300만 원치 엿을 뭐 주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
그러면 개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예. 그리고 지금 문자가 지금 공개되고 그렇죠.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보니까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 예. 사과하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한동훈 씨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음. 국민들께 사과하는 장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. 그런 간곡하게 기회를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국힘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안 들어오셨을 때 그 부분 사과하시라 그랬더니 네, 국힘당 뭐래요? 의원이 사과하셨어요. 사과했어요? 네. 그동안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예. 사과하시라 그랬더니 오. 사과를 하셔서 네.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 기회를 드리고 좀 싶습니다. 드리고 싶다. 네. 알겠습니다. 꼭 그런 일이 있었으면 최재형 목사도 이번에 증인으로 네, 채택이 그렇습니다. 되셨죠? 네. 오셔서 아마 얘기할 것 같고 이제 청문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뭐 저는 시간이 조금 길게 갈 거라는 개인적인 네. 생각이거든요.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탄핵 소추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당장은 결정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또는 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국정농단이 시작되었습니다. 예, 예. 그러면 그것은 예. 박근혜 예. 대통령 당시를 보시면 탄핵 그럴 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. 헌법재판은 예. 정치 재판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예. 70% 80%에 달하는 국민들이 그 탄핵을 지지를 하신다면 예. 이것은 탄핵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의 그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에 예. 국민의 열망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국민이 거기에 동참해서 예. 지지해 주시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열망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탄핵 소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입법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거 청원 관련한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. 맞습니다. 지난번에 그 최수근 해병 관련된 입법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법사위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종호의 예. 언급이 지금 지금 이 문제로 사실로 일어난 그렇죠.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신범철 차관이 회수와 관련해서 외압은 아니고 회수였다라는 그게 외압이죠. 직접 진술이 나온 거죠. 예. 그러니까요.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안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